안녕하십니까, 위너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년 100명 중 36명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고도 하고 60대도 17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스몬비라는 말도 신조어로 탄생했죠. 이에 따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새로 생긴 질병인 듯 질병이 아닌 듯한 디지털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시나요?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아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가요? 노래방에 가면 화면을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개나 되나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기억이 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디지털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언어원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능, 기억 따위가 상실되는 증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뇌가 사고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집중력, 계산력,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에 이르면 디지털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치매 환자가 겪는 증상과 비슷해서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붙었겠죠. 다른 말로는 IT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IT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치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놓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수록 그 방면의 능력이 개발되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될 테니까요. 휴대전화를 외우는 것보다 잘 저장해놓고 찾는 방법을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오래전 휴대폰이 없어서 전화번호 수첩을 가지고 다닐 때는 많은 분들이 가족의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가족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잘 담아두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억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까지 스마트폰에 의존한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살 때 간단한 물건 값의 합계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메모를 하지 않으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아예 잊는다든지 정말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어플이 없으면 찾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증상들을 디지털 치매라는 말로 병증화하는 것이 옳은지는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디지털 치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단하는 방법 따위는 있을 수 없고 그 흔한 체크리스트 역시 재미삼아 읽어볼 수는 있어도 이럴 경우 디지털 치매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건망증, 치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치매는 분명히 경험한 기억 전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건망증은 일부분만 기억나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거나 기억을 되새길 단서가 있으면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함께 다닌 친구가 한두 명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여행을 다니면서 둘째 날 어디서 점심을 먹었는지 잊었다면 건망증입니다. 이럴 때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혹시 치매 증상은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죠. 반면에 치매에 걸리면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통째로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오히려 건망증에 걸린 사람과는 달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잊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지털 치매와 다른 기억 관련 증상인 치매, 건망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디지털 치매는 치매보다는 건망증에 가까울 텐데요.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정보를 가볍게 흘려버려서 아예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즉, 좀 후려쳐서 저장 장치에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 건망증은 하드디스크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정보를 끄집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치매는 하드디스크가 부분 망가져 버려서 망가진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상태이고, 디지털 치매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잠시 저장했다가 컴퓨터가 꺼지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보가 저장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것저것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몸을 사용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취미를 가져보라는 것인데, 결국은 스마트폰이 없던 때 살던 방식으로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당연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디지털 치매는 뭔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예전처럼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보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디지털 치매라는 증상이 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꼭 그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는 게 옳은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치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불명확한 정보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치매가 있든 없든 심각하든 아니든 IT 세계에 집중하느라 현생과 멀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모든 분들의 정신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위너스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